Z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라이플라이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팀 그라인더의 김수연입니다.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고객 한 명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평범한 19살 제인입니다. 평소에 쇼핑을 할 때는 주로 장바구니나 장바구니나 책가방을 사용하는 편이고요. 네, 본인이 엄청 적극적으로 찾아보진 않지만 주위 친구가 야, 이 화장품 동물 실험 안 했대 하고 이야기를 하면 다음에 올리브영에 갔을 때는 그 화장품이 한 번 더 눈에 들어오는 타입입니다. 요즘 이런 제인의 궁금증은 자신이 쓰고 있는 치약이 과연 비건인지 아닌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건데요. 요즘 이런 제인들이 모두가 알다시피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시장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점이고 클린뷰티 시장과 비건 식품 시장 함께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추가 지불 의사도 크고 세계 트렌드도 국내 트렌드도 모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만들고 있는 게 바로 Z세대로 꼽히는데요. Z세대 3명 중 1명이 간헐적 채식을 실천하고 있을 만큼 비건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71%가 제품을 구매할 때 친환경적인 면을 고려할 만큼 이런 소비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환경 관련 챌린지나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본인의 SNS에 그걸 자유롭게 공유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속 가능성이 점점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인의 쇼핑이 과연 달라지고 있을까요? 저희 고객 중 1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학교 앞 편의점에 비건 만두가 있다면 매일 먹었을 것 같다. 적절한 가격대의 제품이 적절한 접근성이 확보가 된다면 자기는 정말 지속 가능한 소비에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현재 지금 국내 커머스는 이런 수준의 접근성을 제공해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기성 커머스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이해나 아니면 전문성이 부족하기도 하고 시장에 아직은 소규모 생산자가 많은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 접근이나 마케팅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몰과 대형 플랫폼 양쪽에서 모두 발생하는 배송의 한계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커머스 라이플라이크는 지속가능성 편의점이라는 이름으로 고객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향후 소비 트렌드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지속가능성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아래 3가지 키워드를 기반으로 저희 서비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데이터 기반의 지속가능성입니다. 상품 성분과 패키지에 대해 저희가 지속가능성을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DB와 내부 시스템을 개발해서 검증 진행하고 있고요. 고객들의 소비를 돕기 위해 전문가 컨텐츠를 발행하고 따라하기 어렵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구체적인 롤모델을 컨텐츠 방식으로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트렌디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지속 가능성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그 서비스가 불편하고 가격이 비싸다면 고객들이 이용하지 않는 건 굉장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렴하고 다양한 비건, 플라스틱 프리 생활 소비재를 공급을 하고 있고 간식, 간편식, 코스메틱, 잡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주로 소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과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번에 묶어서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활용하여 배송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비에 꾸준히 흥미를 가지고 습관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Z세대 중심의 커머스 기능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품과 브랜드 소개, 리뷰 모두 비디오의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속 가능한 소비를 앱 내에서 인증하고 이를 SNS로 공유했을 때 보상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유저 컨텐츠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를 구축하면서 유저들이 다른 사람의 지속 가능한 소비를 보고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은 저희가 원천 기술 단계부터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비디오 커머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유저 인터랙션을 추적하고 암묵적 피드백을 활용을 해서 비디오를 평가, 추천, 자동 생성하는 기술뿐 아니라 비디오 내에서 상품에 좀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그리고 비디오 리뷰를 작성할 때 훨씬 더 이제 편리하고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까지 저희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 시장에 아직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좀 많은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저희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시장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전략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입점사를 대상으로 풀필먼트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지속가능성 검증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비디오 컨텐츠, 마케팅, 배송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판매 추이 분석 및 유저 데이터 분석 시스템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며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현재까지의 현황과 이제 향후 계획인데요. 2020년 저희가 처음 법인 설립해서 펀딩 통해서 시장을 분할해서 검증을 하고 소규모 팀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2021년 팀 좀 더 이제 키워나가면서 상시 판매를 런칭하고 비디오 커머스 원천 기술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속 가능성 DB도 어느 정도 구축을 완료하고 올해로 넘어오면서 입점 제품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성 컨텐츠를 계속해서 제작해 나가며 유저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제 올해 1분기 내로 인증과 보상 시스템 그리고 서포터즈 기능들 강화해 나가면서 저희가 유저 컨텐츠를 많이 수집하고 그리고 내부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하반기에는 MPV 출시까지 이어서 고객들한테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 제품들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6월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총 20억 원을 레이징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저희가 현재 지금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인건비는 대체로 확보가 되어 있고 올해도 상당 부분 확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이 비용은 모두 마케팅 비용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의 개발, 테스팅, 고객 접근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SNS 기반의 마케팅과 그리고 저희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서 여태까지는 고객을 주로 유치를 했었고요. 이 기능들을 이제 여태까지는 수동으로 진행을 했다면 저희 앱 내 기능으로 전환을 시켜서 보다 많은 고객들을 자동화해서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 이제 저희가 상시 판매를 작년 6월에 런칭하고 9월에 마케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 4개월 정도 지금 지난 시점에서 입점사 25개, MAU 5,000 그리고 주간 리텐션 42.5% 정도의 수치를 달성을 했고 6개월 후에는 정말 폭풍 성장을 통해서 저희 입점사 100개 그리고 MAU 10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월 거래액 1억 5천 정도 나올 것으로 그러면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전환율 기준으로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20억 원 투자 유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빠른 성장을 거듭해온 저희 팀 그라인더입니다. 카이스트 전산학부 출신의 이제 개발팀 내부에 크게 보유를 하고 있고 완성도 높은 형태로 이제 계속해서 개발하고 그다음에 프로덕트 마켓 핏 찾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커뮤니티, 미디어, 마케팅 경험 모두 있는 인원들 내부에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저희 강점 중 하나인데요. 누구보다 유저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지속 가능성에 관심이 많은 Z세대 비율이 굉장히 높지만 이미 업무 경력이 5년 차 이상인 팀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팀원 중 50% 이상이 글로벌 베이스, 이제 해외에서 학업이나 현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지속 가능한 제품들이 국내보단 해외에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해외에서 제품을 소싱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서비스 라이플라이크는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욕망이 내부에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전부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을 만드는 걸 목표로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많은데요. 어떤 질문부터 할지 고민을 좀 하다가 우선 좀 빅픽처부터 질문을 드리면 이제 이게 되게 어떻게 딱 들었을 때 당연 니즈가 클 것 같고 이거 이렇게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 커머스 플랫폼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이 시장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전체 이 Z세대 인구 중에 이런 소비를 원하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프로이고 그 인구 중에 그리고 이게 앞으로 5년 후에 아니면 뭐 10년 후에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럼 이제 인구수가 나오잖아요. 그 인구수에다가 그러면 이분들이 매월 어느 정도 객단가로 소비를 하는지가 나오면 이제 매월 이 사람들이 다 이걸 썼다고 생각하면 모두가 우리 유저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가 낼 수 있는 매출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 시장은 전체 다 우리가 다 먹었을 때 시장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투자를 해서 지금은 당연 초기이지만 향후에 성장을 되게 잘 할 수 있어야 매력적으로 보고 이제 투자 검토를 할 테니 근데 지금은 뭔가 유저들이 왜 원하고 우리 서비스가 왜 좋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 시장이 얼마나 크고 왜 이 시장에 매력 있는지가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원래는 시장 사이즈 장표가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지금은 미처 준비를 못했고요. 여기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내 채식 인구가 250만, 이제 간헐적 채식까지 포함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이렇게 달할 정도로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이제 Z세대 중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비건이즘에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적인 소비를 하는 비율이
거의 40%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Z세대 타깃의 그 커머스 시장이 적어도 2조는 된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시장 중에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제 지속 가능성 시장을 1%라고 잡더라도 그 시장의 50%를 먹었을 때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수백억 규모에 달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저희가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장 규모도 꽤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이제 지속 가능성 시장이 훨씬 더 성장할 것은 되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시장 규모도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요새 사실 시장에 이런 가치 소비나 뭐 비건 관련된 이런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건 뭐 의심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련해서 이런 류의 어떻게 보면 온라인 편집숍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유사한 이제 커머스 그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다수 존재하고 있고 저도 그런 팀들을 좀 몇 군데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이제 자신들의 어떤 특징적인 여기 비디오 커머스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봤을 때는 그 어떤 이렇게 보면 제품을 결국 어떤 제품을 어떻게 갖고 오는가와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늘어놓아서 팔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이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소싱이나 큐레이션의 측면 그리고 또 제품을 이제 어떻게 선보일 것인가 그런 UI의 측면에서 사실 비디오 커머스 말씀을 하신 거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제 제가 이걸 보지 못해서 사실 조금 이게 뭘까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떻게 소싱을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UI를 구성하고 계시는지 그런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저희 실제로 커머스 웹 화면이고요. 지금 모바일로 Life Like SO 쳐서 들어가셔도 바로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웹에서는 최상단의 비디오를 배치하고 거기서 이제 다양한 인터랙션을 통해서 유저들이 지속 가능한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걸 최우선의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하단에 이렇게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정보를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비건이 뭔지 플라스틱 프리가 뭔지 이 제품이 그래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에 대한 부가적인 컨텐츠를 제공을 함으로써 유저가 실제로 자기가 어떤 소비를 하고 있구나 나는 실제로 지구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효용감을 이제 맥시멀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걸 저희의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커머스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저희는 사실 커머스적인 면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차이점은 만들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커머스도 이제 금방 뭐 심지어는 뭐 이제 막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대규모 커머스에서도 비건란 만들고 플라스틱 프리란 만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 이 시장에 접근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고객들한테 어필하고 있다는 면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강점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버티컬 커머스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한테 지속 가능한 제품만 모아서 보여주고 이와 관련된 고객의 컨텐츠들을 기반으로 유저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조금 더 일상에 와닿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게 저의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유통망들도 다 뭐 비건이나 뭐 클린 뷰티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제조사 측면에서도 사실 지속 가능성은 너무나 핫 트렌드여서 대기업 제품들도 다 뭔가는 하나씩 그게 워싱이든 아니든 끼고 나온단 말이죠. 어디까지가 우리가 커버하는 서스테너빌리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비건과 플라스틱 프리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윤리적이고 사회공헌적인 면까지 다루는 브랜드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무분별해지잖아요. 너무 많아서 거의 모든 제품들이 한 개씩은 뭔가 사회적 가치를 담기 시작했잖아요. 아주 일반적인 제품도.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질문드립니다. 장기적인 비전으로는 저희가 정확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세상의 모든 제품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지금은 지속 가능한 제품이 조금 더 비싸지만 오히려 저렴해지는 순간들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 시장이 조금 더 빨리 오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목표를 위해 이런 지속 가능한 제품의 접근성을 미리부터 넓혀놓고 고객들이 조금 더 이런 제품을 많이 소비하게 되면서 가격이 저렴해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렇게 됐을 때 넥스트 쿠팡, 넥스트 마켓컬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차세대 비디오 커머스를 만들고 있긴 합니다. 대표님 또 질문이 지금 상시 판매 운영 후 4개월이 지났고 입점사 25개, MAU가 5천이고 월 거래액을 1,000만 원 미만 이제 달성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지난 4개월간 유저들 입점사는 어떻게 늘어나고 유저들은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20억을 마케팅에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 어디에 마케팅을 썼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반응했고 그래서 난 20억 원은 어떻게 쓰겠다라는 플랜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입점사는 저희가 거의 수동으로 컨택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아직은 입점사를 대상으로 대량으로 저희가 입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개별의 입점사한테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리고 검증을 하고 그리고 입점 과정을 훨씬 더 자동화하는 데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초기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지금 계약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비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4개월간 저희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 과정을 이제 프로세스화해서 다음 입점사부터는 조금 더 빠르게 입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6개월 후에 입점사 100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유저 같은 경우에는 매 이벤트마다 솔직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벤트라는 게 이제 저희가 그냥 단순히 할인 이벤트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제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강조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비건의 날 11월 초 비건의 날을 저희가 타깃으로 이제 고객들이 비건 제품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벤트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희가 서포터즈를 모집을 하면서 이제 비건이나 제로웨이스트 제품을 혼자서 소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나 이런 제품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소비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요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럴 때 저희 마케팅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정성을 조금 더 강화한 방향으로 저희 브랜딩을 잡고 그리고 고객들이 이런 진정성에 굉장히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다음 마케팅 비용을 사용하게 될 것 같고요. 20억은 아마도 서포터즈 기능을 조금 더 확장한 저희 내부 챌린지 기능을 위해서 활용하게 될 것 같은데요. 챌린지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속 가능한 행동을 했을 때 고객이 그걸 찍어서 이제 뭐 나이키 런데이나 뭐 이런 그 프레임을 붙여서 SNS에 공유하는 느낌으로 저희가 지금 기능을 기획을 하고 있고 네, 저희가 서포터즈를 운영하면서 조금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했었냐면은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서 서포터즈들이 일주일에 3번 이상씩 자기가 제로웨이스트를 위해서 비건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이제 그런 실천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직접 적어서 올리도록 했었습니다. 본인이 그리고 그걸 자기 SNS에도 공유하도록 했고요. 이제 마지막에 돌아온 피드백은 혼자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이게 누가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지구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스스로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셀프케어의 면에 있어서 그걸 접근을 했을 때에는 스스로 만족이 되지 않는 면이 있었는데 다른 커뮤니티 내에서 그걸 계속해서 공유하고 스스로 뭔가 효용감을 얻고 아 내가 다른 사람을 바꾸고 있구나라는 만족감을 느꼈을 때 실제로 내가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굉장히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 작동 방식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나이키 런데이가 계속해서 본인이 뛰는 일상을 찍어서 SNS에 공유를 하면서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이제 건전하게 살고 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운동을 하면서 자기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이제 인증이나 보상 문화를 저희 커뮤니티 내에도 정착을 시켜서 이제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보상을 지급하고 고객이 지속 가능한 행동을 했을 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지속 가능한 행동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습관의 유인을 제공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서비스 고객들을 확보를 해나갈 계획이고요. 이게 커머스적인 면에 있어서는 고객이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말이 계속 겹치네요. 고객들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제품들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루프를 형성한다는 면에 있어서 구독 모델과도 유사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